ST 워너비님, 전세 끼고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본 30살 문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책을 보셔야 됩니다. 주말에 도서관 가셔가지고 내 집 마련, 뭐 아파트 투자법 이런 거 책 30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내가 기본 룰은 알고 들어와야지.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미국 가서 1년 살게 하고 올 겁니다. 그러셔도 되는데 개고생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막혀 이미. 까딱 잘못하면 한국 돌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상황에서 갈 필요는 없잖아. I can speak English 이런 거 좀 해야 되잖아.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을 사도 되는 수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사도 되는 수준의 기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A라는 아파트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B라는 아파트도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A와 B 이 변수들이 과연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변수와 이 변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면 집을 그래도 사도 될 수 있는 정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끼고 어떻게 사요? 이게 아니고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요? 얘는 진짜 아니고 전세 사기당하는 거 아니 이러면 안 되고 이 A, B 변수가 뭐가 더 영향을 주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럼 그 변수라는 게 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건 말이죠. 이러이러한 거고 저러저러한 건데 뭐 이 공급과 수요라는 게 있는데 이 공급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 뭐 12,000세대가 지금 3년 안에 들어오는데 이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B라는 걸 봤을 땐 여기가 또 뭐 다른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들 관련해서는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의 질문이라면은 집을 그래도 사도 될 것 같군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화성 봉담 어때요? 봉담 이지구요. 그러면 사면 안 된다고. 저는 화성 봉담의 봉담 이지구에 있는 A 아파트와 B 아파트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시흥이랑 뭐 이런 데들 지금 안산 쪽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제가 현장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가지고 여쭤봅니다. 라는 정도로 하시면은 조금 사도 될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지 마세요. 변동형보다 금리 낮은 고정형 전세대출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작년만 해도 한 3% 정도만 이자 내면서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6을 내려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반전세로 가든지 아예 월세로 가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옮겨간단 말이죠. 지금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더 지금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너무 빨리 넘어가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있는 전세 입자들이 계속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대로. 그럼 뭘 해줘야 되냐? 그럼 전세 금리를 좀 잡아줍시다. 고정금리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급해가지고 나온 거라고는 보는데 큰 틀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되게 좀 이상한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한테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맡겨놨으니까 나한테 대출을 해줘 라는 거예요. 뭐 담보도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는 채권 같은 거죠. 그냥 뭐 차용증 같은 개념인 거예요. 대출을 뭐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는 뭐 사실이지만 이거를 강화시킨다가 저는 뭐 좋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급하니까 지금 너무 급하니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얼마일 거냐가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는데 한 4.9% 뭐 이런 정도 얘기하니까 아마 뭐 그 정도에서 좀 낮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사실상 뭐 그냥 세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보증을 설 테니까 싸게 좀 빌려줘라. 보증 한도가 한 4억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한 5억까지 나오던 전세자금 대출 대비 조금은 뭐 낮아도 고정금리니까 많은 분들이 쓰려고 하겠죠. 특히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월세로 가려고 하면은 요 이자 대비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텐데 좀 낮춰주면 월세 안 가고 그냥 전세를 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전세 시장이 좀 버텨주는 거고 그럼 전세가 버티면 매매가도 좀 버티는 거고 주인들도 이거 팔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우선 전세 한 번 더 주고 그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코픽스라고 해서 내가 대출 받을 때 항상 요 코픽스 금리 대비 몇 퍼센트 가산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코픽스가 지금 내려갑니다. 요번에 뭐 엄청 내려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0.1% 내려가긴 했지만 엄청 오랜만에 내려간 거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인 거지.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대출을 막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예금을 막 올렸어요. 예금 금리를 막 4.5%, 5%, 5.5% 막 올리면서 1금융권들이 막 돈을 막 빨아가 버리니까 저축은행들 뭐 2금융권들도 막 다 같이 올리면서 예금 금리가 막 급등했는데 이 자금 조달이다 보니까 예금이 자금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코픽스도 같이 올라가면서 담보대출도 같이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은행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야 너네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하고 예금 금리 올리지 마라고 하면서 예금 조달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금 예금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야 한 2달 전만 해도 5랑 6 정도 주려고 했는데 3.8에서 4가 뭐냐 이런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0.1밖에 안 떨어졌지만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아마 이 기준금리가 지금 뭐 3.5지만 기준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조금씩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마 금리에서는 피크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고정금리로 낮춰주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하면서 어떻게든 고정금리로 시장금리보단 낮은 상품들을 출시하다 보면은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금리를 좀 낮출 수밖에 없겠죠. 공공에서 낮은 금리로 계속 대출해주면 본인들도 대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금리는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0.3%가 내려간다. 그래서 당국이 압박을 하고 있다. 야 니네들 이자 장사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지금 부랴부랴 막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는 이런 서로 반대 방향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이자가 세긴 셌어요. 기준금리 대비 연 5에서 8 정도 받던 은행들이 0.3%씩 낮추면서 4.7에서 7.4 정도로 낮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거의 뭐 상단에 온 것 같고 이제 이자는 어쨌든 조금씩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로는 한 1년 정도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간 내가 이제 이 이자를 부담하면서 아니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뭐 고정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저걸로 갈아타든지 해가지고 이 고금리 시절을 어떻게든 좀 버텨가지고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